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그 불법 도청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만, 예.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미국의 반응이 나왔는지요? 미국 국가안보국이 35개 나라 지도자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있고 한국 정부가 한국의 대통령도 포함됐는지 확인해달라 이런 요청을 미국에 했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었지만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이런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 국무부 같은 곳에다가 사실관계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최근 제기된 NSA 도청 의혹이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워싱턴 외교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상 도청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을 미리부터 이렇게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게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뭐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는 게 이거를 반응으로 봐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거부터가 일단 의문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을 알았나 몰랐나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예, 오바마 정부가 지난 여름에 35개국 정상 도청 사실을 알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따서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국 국장한테 지난 여름이 아니라 2010년부터 도청 내용을 보고받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서 도청을 계속했다. 이런 독일 빌트지의 보도 내용하고는 이 충돌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비록 익명이지만 스노든 파일에서 나온 사실을 부분적으로라도 시인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정보기관이라서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의 안 하는데요. 독일 빌트지의 보도에 대해서만큼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총리와 관련된 정보 작전을 2010년에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에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만 부인한 거라서 뭐 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 사례 또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가 등장했었는데 어제는 스페인의 일간지 엘문도가 스페인에서도 무차별적인 전화와 이메일 감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올 1월 이렇게 한 달에 걸쳐서만 그때만 해도 6천만 건 정도의 전화 감청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페인 외무부가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서 해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지 언론이 먼저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또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미국 사법당국이 연방정부 기관의 컴퓨터를 해킹한 혐의로 20대 영국인을 체포해서 기소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28살 로리 러브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른 나라에 사는 몇 명의 공범들인데요. 미군, 그리고 항공우주국 나사, 또 환경보호청 이런 연방정부 기관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직원 관련 정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동맹국 정상들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해커들을 붙잡으면서 미국도 정보전쟁의 피해자다 이렇게 항변할 만한 근거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자금성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어제 낮에 지프 차량 한 대가 중국 베이징 중심에 있는 자금성 입구의 교각 보호대하고 충돌해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모택동에 대형 초상화가 걸린 자금성의 중심 출입구, 거기로 통하는 교각을 들이받았는데요. 차에 타고 있던 3명하고 또 주변 관광객 2명, 이렇게 총 5명이 사망했고 행인과 공안 요원 3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아직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사상자 숫자라든지 또 사건의 경위 이런 것들을 볼 때 폭발물이 터졌거나 아니면 테러가 의심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테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나왔다가 당국에 의해서 삭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베이징에서 테러가 있는 거라면 중국 정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중국이라도 외국 특파원들도 많을 텐데 폭발이 있었다면 확인이 곧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경위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베이징에서는 테러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이게 만약에 진짜 테러라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베이징에 뭐 스모그가 나타났다는 것도 좀 주목해볼 사실인가요? 예, 베이징의 주변 지역에서 스모그가 나온다는 뉴스가 올 여름부터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본격적인 겨울철 난방 공급을 앞둔 어제 베이징이 또다시 심각한 스모그에 휩싸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미세먼지가 관측이 됐는데 가시거리가 500m 정도밖에 500m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출근 시간에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자동차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난방을 공급한 하얼빈시의 경우는 하루 만에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스모그가 심했는데 11월 1일 이틀 후부터 난방을 시작하는 베이징에서도 이 스모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 요즘에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당국은 난방용 석탄하고 배기가스 이것을 스모그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의 난방 연료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여전히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과 중국, 영토 분쟁 문제가 계속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아요. 예, 한동안은 조금 중국이 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소강 상태였는데 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의 최근에 국방 당국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배가 어제 27일 만에 센카쿠 주변 해역에 들어갔습니다. 군함은 아니었고 중국 해경국 소속의 선박 4척이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 안으로 들어간 건데요. 지난주 금, 토, 일 3일 동안 3일 연속으로 중국군의 항공기 4대가 일본 오키나와 근처, 그러니까 여기는 센카쿠 열도가 아니라 명백히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 근처를 왕복 비행한 일도 있어서 중일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에 일본이 중국의 무인기를 센카쿠 주변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다음부터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가 중국군의 무인기를 격추할 수도 있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실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그 거친 말도 오갔다고 하더군요. 아베 총리가 그저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허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중국을 겨냥한 듯한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정객이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것과 같은 아나무인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또 그저께 베이징에서 베이징 도쿄 포럼이라는 게 열렸는데 양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나와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탕자시안 전 중국 외교부장이 일본을 비난하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청 장관이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비열하고 예의 없고 지나친 말이다.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아베 총리의 재무장 행보에는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육자회담에 관한 기사도 조금씩 나오고 있던 모양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북한의 사전조처 그리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정 방안 이런 것들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어제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그 후에 어제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에 갔고 또 다음 달에는 한국의 수석대표가 가는 걸로 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드맵에는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협상 시작에 앞서서 취해야 될 조치가 뭔지 그리고 사후 이행의 일정표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사후 이행과 관련해서는 과거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협상이 타결되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이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잘 될까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는데요. 우리의 입장은 새로울 게 없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과거 북핵 합의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그런 태도로 볼 때 중국이 가져오는 로드맵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또 북한의 의지가 뭔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육자회담에 정통한 전직 고위 당국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자회담 수석대표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빨리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북핵을 원샷 딜로 해결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북핵 폐기 과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이런 것들을 한국의 보수 정부가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로드맵이 필요하겠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인정 이런 것들이 북핵 해결의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